성과급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받는 거는 참 좋은데 또 세금 낼 때가 되면 좀 아깝다는 생각들이 좀 들 겁니다. 세금도 퇴직소득세로 줄일 수도 있고요. 건보료 같은 건 조금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세전으로 수령해서 계속 운용하면서 이렇게 자산을 증식해 할 수 있잖아요. 임원들이 이걸 좋아하시는 이유는 내가 지금 성과급을 받으면 거의 뭐 40%, 50% 세금을 떼고 받게 되거든요. 안녕하세요. 당신의 노후 준비를 돕는 연금왕 우드셀러입니다. 오늘은 돈 이야기 좀 해볼 텐데요. 성과급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이제 중간중간 성과급 같은 거 받을 때가 있는데 많이 받는 거는 참 좋은데 또 세금 낼 때가 되면 좀 아깝다는 생각들이 좀 들 겁니다. 그래서 DC형 퇴직연금 가입자 중에는 이 성과급 받는 것 중에 일부를 DC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체하면서 세금을 좀 줄여볼까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제도고 어떻게 하면 세금을 줄이면서 성과급 받을 수 있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분으로는 미래에셋증권의 김규현 세무사님 나왔습니다. 저번에 임원 퇴직소득 관련돼서 한번 나와서 도움을 주셨잖아요. 네. 집안의 반응이 어떠시던가요? 유튜브에 나오다 보니까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관심 가져주셔가지고 또 기분 좋게 촬영한 기억이 있습니다. 자, 오늘 경영성과급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볼 텐데 네. 이 성과급도 종류가 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있다 보니까 경영성과급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게 도대체 어떤 거고 어떤 범위에 있는 것들을 경영성과급이라고 하는지 이 정의부터 한번 해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에 해당하는 경영성과급 DC 제도에 납입이 가능한 경영성과급이라는 거는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그 지급 방법이라던가 비율이라던가 시기가 정해지는 성과급을 의미를 하고요. 일반적으로는 퇴직급 산정 기준에 연간 임금 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경영성과급을 의미를 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받는 이제 때 되면 정확하게 뭐 2달에 한 번씩이나 이렇게 나오는 상여금 같은 거는 정기상여라고 해서 이거는 통상임금에도 포함되고 퇴직금 산정에도 포함되는 거지만 이 경영성과급이라는 거는 그냥 그런 룰에는 포함이 안 되고 회사의 성과에 따라서 아니면 개인의 성과에 따라서 맞습니다. 지급이 되는 그런 거를 우리가 경영성과급이라고 정의를 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럼 경영성과급을 받을 때도 이것도 분명히 소득이니까 세금을 낼 것 같은데 어떤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 그것도 한번 정의를 한번 해주시죠. 우선 경영성과급은 이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요. 아, 근로소득에? 네, 예. 근로소득이다 보니까 6에서 45%의 우리 종합소득세율의 구간에 따라 해당되는 퍼센테이지가 과세가 됩니다. 그러면 그 해 급여가 많으신 분은 이미 높은 세율인데 거기다가 경영성과급을 받으면 그쵸, 더 높은 맞습니다. 세율을 내시게 되겠네요. 예. 그래서 연봉이 한 1억 원 된다라고 하고 소득공제 같은 게 한 3천만 원 돼서 우리가 과세 표준이라고 부르는 금액이 한 7천만 원 정도 된 사람을 가정을 해보면요. 만약에 경영성과급을 한 1천만 원을 받았다. 그럼 그 1천만 원은 7천만 원에 플러스 되는 1천만 원이어서 24% 구간에 해당합니다. 아, 그 구간에 이미 해당되니까 그 금액, 그 성과급 받는 거는 거의 24% 세금을 그쵸. 내야 되는 거예요. 24%에 지방세 2.4%또 아, 나오고요. 26.4 정도 거기에 세금을 이제 내는 4대 건데. 보험료까지 나오게 됩니다. 아, 또 4대 보험료. 특히 이게 건강보험료가 문제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건강보험료율이 한 8% 정도 되니까 그것만 해도 26.4에다가 또 8%. 맞습니다. 물론 그 건강보험료 그래도 반은 회사에서 내주는 그렇죠. 거죠. 회사랑 반반 내기 때문에 한 30% 넘어가는 정도. 아, 그래서 30% 이렇게 이야기하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26.4에다가 한 4% 정도 돼가지고 한 30% 그쵸. 좀 넘게. 성과급 많이 받는 건 좋지만 또 세금 낸다 그러면 또 싫어하시는 분들 많고 네. 또 건강보험료까지 생각하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이 경영성과급이라는 것들을 그래서 세금을 줄이려고 월급 계좌, 뭐 일반 계좌가 아닌 DC형 퇴직연금 계좌로 받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이 제도를 조금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과세 표준이 8,800만 원 넘어가신 분들은 4대 보험이나 이런 것까지 고려하게 되면 거의 40% 세금으로 차감되는 거거든요. 기분 좋게 경영성과급 1억 빡 받았는데 4천만 원 세금 그렇죠. 건강보험료 빡 실수령액은 내야 거의 된다는 절반 거죠. 가까이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들이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경영성과급 DC 제도를 활용하면 세금도 퇴직소득세로 줄일 수도 있고요. 또 4대 보험도 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에 건보료 같은 건 조금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경영성과급 나오는 것 중에 뭐 일부 또는 전부를 DC형 퇴직연금 계좌로 집어넣는다는 거죠. 그렇죠. DC 계좌로 그러면은 납입을 하고 이게 DC형 퇴직연금 계좌로 넣었다가 찾는 거는 그럼 나중에 퇴직할 때 찾는 건가요? 퇴직하거나 또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뭐 중도인출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일시에 받을 때는 근로소득세, 아까 종합소득세를 내는 거지만 네.
DC형 계좌에 넣었다가 거기 들어가서 퇴직할 때나 중간정산할 때 이렇게 중도 인출할 때 찾게 되면 이거는 퇴직 소득세. 네, 퇴직 맞습니다. 소득세. 그러면 상대적으로 좀 낮은 세율을 그쵸. 적용받고 네. 퇴직 소득에는 건보료 안 물죠. 퇴직 소득에 대해서는 또 건보료도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고민이겠네요. 이거를 근로소득으로 받을 거냐, 이런 제도를 회사가 도입하고 있다 그러면 퇴직 소득으로 해서 DC 계좌에 넣은 다음에 나중에 받을 거냐, 이런 것들은 이제 고민들이 될 텐데, 그럼 DC형 퇴직연금 계좌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DC형 퇴직연금 가입하신 분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아무 때나 자기 원할 때마다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또 어떤 요건이나 이게 있어야 되는 건가요? 우선 회사에서 경영성과급 DC 제도가 규약에 따라 도입이 돼야 될 거고요. 그렇게 되었다면 이제 별개로 내가 DC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것과 별개로 추가로 나는 경영성과급 DC를 가입할지 말지는 선택사항이 되게 됩니다. 본인이 이제 나는 DC에 넣겠다, 경영성과급을 네. 안 넣겠다. 그렇죠. 그러면 넣겠다 그런 사람도 무조건 넣을 텐데 비율을 자기 마음대로 막 조정하거나 이런 것도 되나요? 비율은 사실은 이 규약에 따라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개념은 아니고요. 또 DC에 이제 가입할 때도 최초 도입 시에만 내가 이제 경영성과급 DC에 들어갈지 말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경영성과급 DC 같은 경우는 내가 DC에 가입하는 시점, 그때만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되시고요. 나는 하겠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간에 빠져나오는 거는? 임의 탈퇴도 불가합니다. 그래서 뭐 규약의 변경이라던가 어떤 제도의 변경 사유가 있었을 때는 이제 나는 다시 들어가겠다라던가 나는 이제부터는 안 하겠다라는 선택은 가능한데요. 그런 사유가 없이 그냥 평상시에는 내가 들어가겠다라거나 나오겠다 선택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처음에 이 제도를 도입한 시점에 신중하게 잘 결정을 해서 이거를 가입 여부, 나는 하겠다 말겠다 여부를 잘 결정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경영성과급 제도가 이미 도입되어 있는 회사에 신규로 입사하시는 분들 네. 있잖아요. 이분들도 그럼 처음에 입사할 때 나도 하겠다, 안 하겠다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겠네요. 이제 입사하고 1년이 지날 때 DC에 이제 제도에 가입이 되게 되죠. 그렇죠. 그 시점에 이제 DC 최초 가입이 되면서 그때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 시점에서 뭐 인사부서에서 와가지고 맞습니다. 물어보겠네. 체크하면 이게 이 소리를 하는 거구나. 네. 잘 신중하게 잘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DC형 퇴직연금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회사는 DB형 퇴직연금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경영성과급을 퇴직연금 계좌에 집어넣을 수 없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 DB라는 제도의 특성 때문에 따로 DC처럼 경영성과급을 납입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만약에 둘 다 있는 회사는 DB인 고객은 DC로 전환을 하고서야 이제 경영성과급 DC를 선택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DB형, DC형을 두 개 다 도입하고 있는 회사들 요즘 꽤 있는 것 네. 같은데, 이런 회사들은 내가 DB형 제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DC형 제도로 전환을 한 다음에 DC형으로 전환해야지 자기 퇴직 계좌가 열리는 거죠. 하나 열리니까 거기다가 내 경영성과급 넣어주세요라고 이제 이야기할 그때서야 선택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이런 회사들도 있지 않나요? 뭐 혼합형 제도라고 해서 DB형하고 DC형을 비율을 정해가지고 맞습니다. 나눠서 넣는 회사들도 있잖아요. 혼합형 제도를 도입해서 뭐 99%는 DB로 받고 1%는 뭐 DC의 제도에 가입한 케이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DC에는 1% 가입됐기 때문에 계좌가 자기 계좌가 있으니까. 네, 경영성과급 DC 역시도 도입이 가능합니다. 임금 상승률이 높으면 흔히 보면 DB형이 되게 유리하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또 경영성과급도 많이 주네? 이건 또 경영성과급 세금이 많으니까 이거는 또 세금을 줄이고 싶은 생각이 맞습니다. 있으니까 그 두 가지 니즈를 다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DB형 제도를 가져가면서 거기다가 플러스 DC를 같이 해서 혼합형 제도를 맞습니다. 해서 DB, DC를 비율을 딱 정하는데 맞습니다. 그거를 뭐 99대 1 뭐 자유롭게 선택하는데 네. 임금 상승률도 높고 경영성과급도 많이 받는 회사라면 도입 단계에서도 한번 좀 생각을 하고 제도 설계할 때도 고민을 조금 해봐야 되겠네요. 네. DC형 퇴직연금 가입하신 분들 보면 자기 회사가 있잖아요. 내가 퇴직금 관리해주는 회사. 네. 그 회사를 미리 딱 정해놨는데 경영성과금을 넣는 거는 좀 다른 회사로 넣고 싶다. 이게 가능한가요? 그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DC 회사에 뭐 하나만 도입되어 있는 회사도 있고요. 또는 여러 가지 금융사가 그렇죠, 네. 선택 가능한 경우도 있을 텐데요. 내가 기존의 DC 제도는 뭐 땡땡 은행에 들어가 있는데 경영성과급 DC만 미래에셋증권을 하겠다. 요렇게는 불가능하고요. 두 개는 하나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만약에 내가 뭐 미래에셋증권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거를 먼저 사업자 변경을 그렇죠. 이렇게 금융회사 먼저 관리인을 변경을 하고 거기 회사에다가
할 수는 있다. 그렇습니다. 아, 그 순서는 좀 잘 잡으셔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럼 또 이런 것도 물어보세요. 경영성과급은 늘 때까지는 세금도 아끼고 네. 건강보험료도 아끼고 그런 개념에서 딱 집어넣었어요. 네. 근데 넣고 나면 부득이하게 또 꺼내 써야 될 때가 있잖아요. 돈이 없어서. 네. 뭐 그런 경우 그럼 DC형 계좌에 넣었던 경영성과급을 일부 꺼내 쓸 수 있냐? 우선 DC 계좌는 어쨌든 퇴직연금 계좌이기 때문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의 어떤 내용의 제어를 받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근태법에 쓰여져 있는 법적 인출 사유에 해당해야지만 중도 인출이 뭐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무주택자가 주택을 맞습니다. 구입하거나 뭐 무주택자가 전세 자금하거나 맞습니다. 아니면 아파서 뭐 요양의 사유도 하거나 있습니다. 네. 그런 주요 사유에 해당되는 거 근데 중도 세금은 인출. 내야 되죠. 그때 그래도 퇴직소득세를 납부를 하게 되고요. 근로소득세가 아니고 네. 중도인출하는 경우에도 일단 퇴직금 꺼내 쓰는 거니까 퇴직소득세에 그렇습니다. 네. 해당되는 세금을 내겠네요. 아까 세율 높은 사람이 네. 옮겼을 때 혜택이 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연봉이 높은 사람한테만 이거 경영성과급 넣는 거 좋지 않냐? 예를 들어 신입사원이나 급여가 그렇게 많지 네. 않은 사람한테는 뭐 크게 혜택이 없는 거 아니냐? 물론 연봉이 높은 사람이 기존의 근로소득세 세율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그렇죠. 네. 퇴직금으로 받아서 퇴직소득세를 냈을 때 그 세율의 차이는 드라마틱하게 벌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근로소득세는 30, 40%, 40, 50%가 되는데 네. 퇴직급여로 받았을 때는 10% 미만이 될 가능성들도 되게 그렇죠. 많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다 해서 꼭 연봉이 높은 사람만 그 효과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이 경영성과급 DCG 제도 자체의 이점 중에서는 어쨌든 건강보험료에 대한 이점, 그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들어갈 것이고요. 결국에는 내가 지금 세후로 근로소득세를 내고 받을 성과급을 이 제도를 가입하면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고 세전으로 수령해서 내가 중도인출이나 퇴직 시점까지는 계속 운용하면서 이렇게 자산을 증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세전 금액을 수령해서 DC 계좌에 넣어서 운용을 하면 과세 이연에 따른 혜택이 그렇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 일부 금액이 작더라도 건강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다. 그렇죠. 장기 근속하시는 분 입장에는 아까 한 번 선택하면 바꿀 수 없다면서요. 네. 지금이야 급여가 좀 작지만 나중에 일 잘하거나 승진을 하면 급여가 높아진 시점이 됐을 때 그때 난 하고 싶어 그래도 못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때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잘 관리를 하셔가지고 한번 의사결정할 때 좀 신중하게 맞습니다. 한번 하시는 게 필요하겠네요. 개인의 재무 상황이라던가 뭐 자금의 필요 시기 이런 게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조금 그 최초 도입 시기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시점에서 좀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임원분들 같은 경우는 소득 많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죠. 이제 경영성과급 도입을 하면 당장에 경영성과급 받을 때 근로소득세는 많이 줄어드는 거는 게 효과는 있는 것 같은데 임원퇴직 소득 한도라는 게 있어서 네. 경영성과급 많이 넣으면 나중에 어차피 한도 초과하면은 근로소득세로 가는 거니까 그렇죠. 이게 누구 말대로 이게 조삼모사 아니냐 앞에 안 내고 뭐 맞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임원분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들에 대한 혜택이나 뭐 추가적인 거 어떤 부분들 좀 이야기해 줘야 될까요? 우선 임원분들의 경우에는 말씀해 주신 대로 퇴직소득의 한도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체 금액을 DC에서 수령하더라도 전부 다 퇴직소득세로 과세할 수 없고 일부 한도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그 부분은 다시 근로소득세로 과세가 되게 됩니다. 한도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그렇다는 맞습니다. 거죠. 예. 근데 이제 경영성과급을 넣었다면 내 퇴직금 금액은 늘어났을 텐데 내 그 한도를 계산하는 총 급여액은 줄어들었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한도 대상 금액은 늘어나고 총 급여액은 줄어들면서 한도 초과액이 사실상 약간 더 커지는 효과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원들이 이걸 좋아하시는 이유는 내가 지금 성과급을 받으면 거의 뭐 40%, 50% 세금을 떼고 받게 그렇죠. 되거든요. 만약에 50% 세율 구간이 있는 사람들은 1억 받으면 5천만 세금 내고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만약에 경영성과급을 뭐 100%로 납입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지금 우선 1억에서 5천을 떼고 받는 게 아니라 우선은 1억을 받습니다. 그리고 운용을 하고요. 물론 나중에 다시 한도 초과로 나갈 수는 있지만 그 부분도 어쨌든 지금 과세 이연 효과가 굉장히 과세 크게 시기를 이연하면서 5천만 원을 굴려서 늘어나는 것보다 1억을 굴려서 늘어나는 금액이 2배가 되는 거죠. 좀 더 커질 네. 수 있으니까. 그리고 세금은 나중에 설령 한도 초과해서 근로소득을 낸다고 하더라도 이 과세 이연에 따른 혜택은 분명히 있는 거고 초과한 부분에서 건강보험료 또 내야 되냐 이것도 물어보시는데 그래도 퇴직소득에서 한도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건보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임원 입장에서 임원퇴직소득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얻을 수 있는 혜택을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과세 시기를 뒤로 미루면서 생기는
이연 혜택이 맞습니다. 첫 번째 있고,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받는 금액에 대해서 근로소득은 되더라도 거기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거. 않습니다. 네. 경영성과급을 그냥 일시에 받아버리면 거기는 근로소득이니까 건강보험료도 부과되는데, 그렇죠. 한도 초과해서 근로소득 가는 거는 그것도 없다. 끝으로 이제 DC 계좌에 적립을 하면 이거 자기가 투자해야 되잖아요. 자산 맞습니다. 관리할 때 이때 어떻게 관리하면 좋은지 한번 조언을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 DC 제도라는 건 내가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내 퇴직금 금액이 뭐 운용 수익률이 좋다면 엄청나게 커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는 뭐 손실이 반영돼서 굉장히 퇴직금이 줄어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 30년 또는 20년 했을 때 그 남아있는 퇴직금이 굉장히 내 든든한 노후 자산일 확률이 최종 퇴직 시점은 크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 소중하게 느껴질 퇴직금을 사실 계속해서 잘 운용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시중에서는 뭐 ETF라던가 뭐 TDF 여러 가지 펀드 또 그런 리스크가 관리된 어떤 다양한 상품들이 출시가 되고 있고요. 개개인마다 투자 성향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 거예요. 어떤 위험 성향성도 있을 것이고 안정적인 걸 추구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요거를 조금 더 공부하시고 단 1%라도 조금 더 노력을 한다면 은퇴하는 그 시점에는 굉장히 든든한 내 노후 자산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절세도 중요하고 건강보험료 아끼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도 다 중요하지만 일단 DC형 퇴직연금 계좌에 돈을 넣으면 관리해서 투자해서 수익을 잘 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내 퇴직급여를 키워나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시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경영성과급을 DC형 퇴직연금 계좌에 넣으면서 절세, 건강보험료 절감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꼼꼼하게 좀 짚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미래에셋증권 김규현 설문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